테슬라가 하나 들어간 것은 우리도 거대 언어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집어여보자. 내 소리도 학습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떠든다. 주변에 아이들이 있구나. 멀티모달이군요. 멀티모달로 들어가면서 눈뿐만 아니라 귀까지 만들어준 거죠. 드디어 이 300만 줄에 대한 코드를 다 없애버렸어요. 브레이크를 밟을지도 AI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도조 컴퓨터에 대한 칭찬이 있었죠. 뉴런망이 이 차량과 도조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차량들이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도조 컴퓨터와 함께 추론해서 여기다가 같이 주고 있는 형태인 거거든요. 버전 11은 레벨 2 수준이고 버전 12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레벨 3이거나 레벨 4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베타 딱지를 떼게 되게 되면 주가는 폭등할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저가 모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고, 자율주행 또 FSD 저 베타 12가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 자율주행 쪽을 조금 이야기해본다고 하면은 뉴스들 보니까 뭐 결함 있는 걸 예전부터 뭐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또 뭐 중국 쪽에서는 뭐 급발진 이야기도 나오고, 이 자율주행이 과연 그렇게 빨리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거냐라는 또 언론적인 의문들도 많이 요새 제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요번에 이제 오류가 나오고 했던 건 특히 이제 알파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의 알파 버전을 직접 일론 머스크가 몰았었는데, 일론 머스크도 그거를 커팅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줬죠. 빨간불에서 그냥 지나가 버렸죠. 이러한 오류들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게 되게 어렵죠. 요번에 GM의 크루즈 사건, 지금 전체적으로 뭐 로봇택시를 하겠다 그러더니 다 철수했잖아요. 철수했고, 심지어는 대표도 사임하고, 대단히 유명한 자율주행 개발자 출신이었는데, 왜 그랬냐고 하니까 원격 조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차량 한 명당 1.5명의 원격 조종사들이 있어가지고 4km에서 8km마다 개입해가지고 원격 조정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만큼 셀프 드라이빙 기술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우선은 일단 승리한 것은 레이더하고 라다 없이도 가능하다는 걸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 레이더하고 라다가 웨이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레이더하고 라다가 있죠. 그러니까 레이더하고 라다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 자동차에는 그거 붙이기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그 지붕에다가 그 높은 거 붙이고서 내 차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로봇 택시로밖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용 차에서 FSD를 지금 미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타를 신청해 놓은 상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로그 커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LOG, 로그 커브라는 게 있는데, 기술이 이렇게 한 단계 발전하다 보면 급속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닥쳐요. 한계에 부닥치면 이게 얘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에 대해서 기술이 만들어져서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가서 한계에 부닥치고, 다시 올라가서 한계에 부닥치고, 다시 올라가서 한계에 부닥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는 이런 국면이 로그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의 그 FSD의 버전 발전을 보면 전형적인 로그 커브를 걷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버전 10에서 나온 기술이 예를 들면은 엔드 투 엔드 AI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11 같은 경우에서 적용했던 것이 오큐펀시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거대 언어 모델, 우리가 챗GPT에 쓰는 이거를 11에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서 하나의 이 한계들을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걸로도 넘어가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지금 적용했던 것이 12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엔드 투 엔드 AI라고 하는 겁니다. 엔드 투 엔드 AI는 뭐냐면, 지금까지 인공지능 자율주행의 기본적인 것은 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 컴퓨터 비전 기술, 레이더, 라다, 카메라에 다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앞에 가는 차가, 이게 앞에 가는 것이 물체가 차인지 자전거인지, 그리고 그 차 간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기 있는 신호판들이 지금 스톱인지, 파란불인지, 이런 거를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눈을 인식하는 거죠. 자, 저걸 인식했을 때는 프로그램에 짜 있어요.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룰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빨간불일 때는 멈춰. 알아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300만 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이 코딩 줄이 300만 줄로 구성되어 있는 코딩 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을 인식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해 라고 사실 인간이 미리 만들어 놓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에서 지금 쓰이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두꺼운 매뉴얼을 얘한테 주입시켜 놓은 거예요. 네, 주입시켜 놓고 이 앞에 눈을 대신해주는 컴퓨터 비전 기술로 해서 이게 입력될 때마다, 근데 여기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인식을 하다가 여기다 이제 테슬라가 하나 들어간 것은 우리도 거대 언어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집어여보자. 왜냐하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학습을 할 때 소리도 학습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떠든다. 주변에 아이들이 있구나. 멀티모달이군요. 그렇죠. 멀티모달로 들어가면서 눈뿐만 아니라 귀까지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학습을 하면서 역량을 높이다가 드디어 이 300만 줄에 대한 코드를 다 없애버렸어요. 코드를 다 없애고, 엔드는 뭐냐면 내가 학습을 했으면 브레이크를 밟을지도
AI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end to end예요. 자, 하나의 end는 학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보고 있는 거죠, 비디오로. 비디오와 그러니까 카메라로 보고 있는 거고, 이 카메라로 본 것들을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했으면 코드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이 매뉴얼대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브레이크를 누르는 것도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end-to-end AI를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선은 하드웨어 4라고 하는 대단히, 그러니까 하드웨어 지금 3가 이제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차에 깔려 있는데 테슬라 뭐 차주분들은 아실 텐데 하드웨어 4로 요즘 신차들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죠. 하드웨어 4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칩이 TSMC가 만든 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언젠간 하드웨어 5를 만든다라는 거고 하드웨어 5의 칩은 삼성이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은 거죠. 자, 이 하드웨어 4에 들어가 있는 칩이 어느 정도냐면 M1 칩 50개가 넘는 거가 들어가 있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애플에. 엄청 강력하네요. 엄청 강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연산과 추론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JP모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주가가 한번 올랐던 때가 있었죠. 바로 도조 컴퓨터에 대한 칭찬이 있었죠. 도조 컴퓨터는 이것을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도조 컴퓨터가 올해 7월부터 이제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져서 사실은 테슬라의 프라핏 마진도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도조 컴퓨터가 내년 10월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GPU 사다가 꽂고 있는 거고 자체칩 만들어서 꽂고 있는 거죠. 올해 반에서 10만 개의 GPU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도조 컴퓨터에서 모든 자동차들이 연결돼서 여기서 오는 데이터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같이 학습을 해주고 이것을 추론하거나 연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뉴런망이 이 차량과 도조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테슬라의 FSD 있는 차량들이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영상들 데이터나 소리 데이터들을 도조 컴퓨터와 함께 추론해서 여기다가 같이 주고 있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체에 있는 자체 컴퓨터가 대단히 컴퓨팅 파워가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엔드 AI가 가면서 12가 11보다 확실하게 눈에 띄게 버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2가 드디어 자율주행 수준이냐, 레벨 3냐, 레벨 4냐. 근데 이제 이 베타라는 딱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데 댓글도 달고 그러시던데 테슬라는 베타를 붙입니다. 베타의 딱지를 떼울 수 있는 권한은 테슬라가 아니에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에요.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이거 베타 떼도 돼. 왜냐면 베타가 있으면 무슨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100% 완전하지 않으니 더 조심하고 사람 손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타를 떼는 순간 막 낮잠 자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레벨 3가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나온 건 버전 12는 베타를 떼는 순간 레벨 3나 레벨 2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버전 11은 레벨 4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일부에서는 레벨 4지만 레벨 3의 수준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레벨 4입니다. 왜냐하면 레벨 3부터는 자동차가 사고 나면 자동차 생산업계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쉽게 레벨 3로 완벽하지 않으면 테슬라도 못 가는 거예요. 테슬라가 스스로 이건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걸 선언하는 순간 사고의 책임이 차량 생산업체에게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전후해서 직원들에게 베타 버전을 먼저 12 베타 버전을 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성공적인 이제 예비 테스트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게 끝나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버전 업그레이드를 FSD에 다 하겠죠. 이미 장착된 거에.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런 거 해줬잖아요. 하드웨어 3를 갖다가 하드웨어 4로 갖다가 교체해주는 작업들도 소비자가 원하면은 해줬었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그런 이제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베타 딱지 떼도 돼 하는 순간 아마 주가는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에서 만들어내는 가치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베타를 정말로 뗄 수 있을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버전 11은 레벨 2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버전 12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레벨 3이거나 레벨 4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베타 딱지를 떼게 되게 되면 완전히 시장 국면이 재편되게 되는 거죠. 레벨 3부터는 3, 4, 5로 가버리면 이제 자동차 생산자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레벨 3를 허가받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웨이모라든지 이런 데 말고, 그게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요번에 그러니까 2023년에 연방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베타 딱지 없이 이걸 받게 됐죠. 근데 여기에는 대단히 많은 제약 조건이 있어요. 100km 이상 달릴 때는 안 되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어둠이 지기 시작해도 안 되고요. 뭐, 왜냐하면 거기서 사고 나면 자기네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들을 엄청나게 달아놨어요. 아, 그러니까 하지 말지 그냥. 근데 이제 그 버전 12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기술 진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그래도 굉장히 테슬라가 모멘텀이라고 하네요. 이게 굉장히 좋을 때가 이 2차 전지 이야기 많이 떴을 때잖아요. 요 에너지 사업 쪽, 그쪽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이제 에너지 사업 부분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는 우리가 2차 전지에 쓰이는 4680 배터리, 그거는 테슬라가 특허를 갖고 있고, 테슬라가 여러분 이제 보는 것은 그 ASM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그 회사 같이 테슬라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테슬라 오토메이션 회사가 있는데 이것이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어디다 납품을 하냐면 파나소닉에게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나소닉이 4680을 만들기도 하고 테슬라에 있는 텍사스 공장에서 4680을 직접 일부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LG 엔소라고도 지금 계약을 맺었죠. 4680을 건설해서 나중에. 그러면 핵심 기술력, 특허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만들기도 하고 일부 파나소닉이나 LG 엔소라고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만드는 특허와 기술력들은, 핵심 기술력들은 테슬라가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3, 4분기 때 이제 테슬라가 이제 분류하는 것 중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배터리는 에너지 사업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업 부분을 세 개로 지금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는 하나는 자동차 산업이고, 두 번째가 에너지 산업이고, 세 번째가 서비스 산업이에요. 서비스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서 내고 있는 보험, 그리고 FSD 매달 구독료, 요 부분이고, 이것도 지금은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매번 적자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부분이 무려 20%가 넘는 마진을 냈어요. 그러니까 매출도 한 15억 달러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큰 매출을 내고,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 기여를 하는 것은 솔라루프가 아니라, 솔라루프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테슬라 그렇게 경쟁력 없어요. 초기에는 경쟁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솔라루프 엄청나게 저렴하게 다양한 업체에서 만들고 있고, 미국 정부가 보조금 엄청 주고 있고, 중국 업체가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지붕마다 까는 이 솔라루프는 그 연방정부에서나 주정부에서 보조금 주잖아요. 이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마진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격 경쟁도 심하고. 근데 테슬라가 정말 잘하고 마진율이 좋은 게 뭐냐면 메가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팩이라는 것은 지금 뭐 한국은 워낙 안 가고 있지만 지금 클린 에너지로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시장 규모로 볼 때는 유럽이라든지 또는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이 윈드라든지 솔라의 생산지를, 그러니까 파크를 짓고 있잖아요. 뭐 칠레 같은 경우에 뉴스에 따르면 칠레 전체 전기 생산의 60%가 이미 솔라로 가고 있어요. 솔라나 윈드로. 그러니까 대단히 그게 하고, 그리스 같은 경우도 90% 가고 있고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가장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건 중국이죠. 중국도 솔라나 윈드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콜이나 이런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지만, 근데 이 절대량으로 볼 때는 중국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짓는데,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단점, 항상 여러분들이 들었던 클린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바람 많이 불 때는 생산 많이 하고, 태양이 되게 강력하게 내려칠 때는 생산을 많이 하는데, 밤 되면 또는 바람이 안 불면 생산량이 떨어져요. 근데 전기 핵심은 뭐냐면 일정한 양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정한 양을 공급해. 그러니까 그러면 뭘 하냐면 그러니까 솔라파크나 윈드파크 주변에다가 에너지 저장 큰 대규모 단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됐을 때 여기다 저장해 뒀다가 적게 생산됐을 때 여기서 뽑아서 방출을 하는 거예요. 배전을 하는 거죠. 은행이 필요한 거네요. 네, 중간에 저장소가. 이것이 바로 메가팩이에요. 근데 이 메가팩을 테슬라가 대단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기술도 중요하고 배터리도 잘 만들 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잘하는 게 뭐냐면 배터리 간에 연결하는 소프트웨어가 좋거든요. 이게 테슬라가 똑같은 배터리를 집어있어도 범위가, 이 주행 거리가 더 긴 이유도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메가팩에서 훨씬 더 동일 공간에서 더 많은 걸 저장을 해요. 그래서 메가팩은 심지어 중국에도 수출됩니다. 네. 그래서 메가팩을 만드는 공장은 상하이에도 있고요. 미국 너바다에도 있고, 그다음에 오스틴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메가팩 하는 공장들이 있으면서 여기에서의 매출들이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볼 때 2050년을 향해서 계속해서 윈드파크와 솔라파크는 커질 수밖에 없고, 커지고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메가팩의 매출이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에서 테슬라가 많은 실적들을 여기서 내고 있다는 것.